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새벽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채널을 자주 듣게 됐는데요. 듣다 보면 유난히 공감이 가는 사연이 있기도 하고 제 부부 생활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써서 올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면 속상한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아내와 이혼해서 잘 지내고 있는 돌싱남입니다.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친구들에 비해 많이 버는 편입니다. 연 소득으로 따지면 3억 정도 됩니다. 월로 따지면 평균 세후 1,500 정도 되죠. 많을 땐 조금 더 많고 적을 땐 조금 더 적을 때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가 자유롭다 보니 비싼 서울 아파트보다 지방에 내려와서 자가 4억 아파트에 외제차 한 대 정도는 끌고 다니고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는 평생 낳을 생각이 없어서 와이프와 합의했고, 부모님은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상화이시지만, 제가 그냥 버티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만 잘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제 소득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와이프와 이혼을 결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결코 적지 않은 수입에 형편이 어렵지도 않아서 와이프랑도 큰 싸움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함께 지내면서 생기는 불만도 제가 참으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진 제 와이프와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개발팀의 막내로 일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와이프는 회사 격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저는 그때부터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되어서 월급이나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몇 번 나누다 보니 친분이 쌓이게 됐습니다. 처음 먼저 말을 걸었던 건 와이프였어요. 와,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춰서 보내셨네요. 책임님처럼 영수증이랑 관련 서류들 착착 정리해서 보내는 사람도 없을걸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건 꼼꼼하게 맞춰놔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요. 덕분에 제가 항상 개발팀 정산 때마다 수월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 뭘요? 아, 그럼 수고하세요. 잠깐만요. 책임님, 오늘 저녁에 시간 어떠세요? 지난번에 물어보셨던 보험 상품이랑 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는데 업무 시간은 좀 그래서 한두 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재테크 관련 이야기에서 서로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매번 저녁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성도 비슷하고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라는 점이 서로 잘 맞았죠. 서로 거의 미쳐 있다시피 매일 만났고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땐 다 읽기도 버거울 정도로 서로 톡을 주고받고 저도 와이프를 많이 사랑했지만 와이프도 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와이프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족들과 연을 끊었기에 늘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로움도 많이 타고 저에게 의지를 많이 했죠. 저 또한 부모님과 사이가 썩 좋지 않고 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지냈던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받아줬죠. 이제 진짜 자야겠다. 잘 자. 응, 오빠도 얼른 자. 피곤하지? 내일 출근할 때 만나서
같이 들어가자. 알겠어. 너도 따뜻하게 하고 푹 자. 매일 밤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못 참겠다고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또 오고 그렇게 통화하다 또 이젠 진짜 잘 자 하고 끊으면 또다시 몇 분 안 돼서 전화가 오고 몇 번이나 이렇게 전화했을 정도니까요. 제가 한숨 잔다고 얘기하고 자고 일어나면 톡이 수십 개가 와 있더군요. 하지만 부담이 되거나 싫진 않았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하는 여자니까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때는 제가 월급이 더 적어서 아내가 자주 계산을 했었거든요. 제가 자존심 상해하는 기색을 내비치자 아내가 먼저 데이트 통장 얘기를 꺼냈어요. 자, 카드. 이게 뭐야? 매번 내가 계산하러 갈 때마다 오빠가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 만들었어. 여유 생기는 돈 각자 입금하고 계산은 오빠가 하자.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해? 그게 내가 마음이 더 편해서 그래. 요즘 보니까 나 만나느라 적금도 많이 못 넣고 있잖아. 우리 둘 다 이제 정신 차리고 효율적으로 지내야 돼. 그러네. 우리 너무 빠져 있었다. 그치? 그럼 나는 지금의 우리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우리 모습이 더 중요해. 대신 그때까지 우리 알콩달콩 잘 만난다고 약속해. 알겠지? 사소한 것에 마음을 쓰고 이후에 데이트 비용까지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와이프에게 또 한 번 반하게 됐습니다. 와이프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서로 바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연애를 3년 정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와이프를 만나면서 회사의 규모도 점점 커졌어요. 제 밑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아졌고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죠. 틈틈이 회사 몰래 외주 일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 매일 밤을 새고 집에 가서도 남은 일을 하다 보니 문득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자기야, 나 이 회사 그만둘까? 왜? 무슨 일 있어?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 안 그래도 윗선에서 말이 많던데 힘들어서 그래? 아니, 그냥 매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자기 만나는 시간도 없는 채로 일하는 게 싫어서 그렇지. 나는 괜찮아. 우리 서로 미래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연봉도 더 오를 텐데. 그 말은 우리 서로 미래까지 계속 만나자는 거야?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 맞는데 누굴 만나려고? 나랑 결혼해야지. 벌써 연봉 걱정하는 거 보면 마누라 다 됐네. 남편이 얼마나 벌어올까 걱정부터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해서 번 돈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 거니까. 알지. 당연히 알지. 우리 여보가 얼마나 꼼꼼하고 현명한 여잔데. 항상 고마워. 정말 가장 힘들고 고민이 많았던 초년생 시절. 와이프는 저에게 큰 의지가 됐고, 저는 든든한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는 제 성격 덕분인지
밖에서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하는 만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나이도 30대 중반이 되어 가자 저는 슬슬 와이프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워낙 둘 다 꼼꼼한 성격이라서 결혼 준비는 수월했고 양가 부모님 도움 전혀 받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이라 얼굴만 봐도 행복했고 남들과 다름없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이 끝나면 집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술을 자주 마시는 성격도 아니고 다른 여자와 바람도 안 피우고 크고 작은 사고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점심을 먹거나 하면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어느 순간부터 와이프가 가끔씩 전화를 안 받았어요. 어디야? 혼자 노는 거야? 아니면 누구 만나는 거야? 아니, 그게 왜 궁금해? 물어보지 마.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어 그날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냥 아는 지인 만나고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점점 제가 쓰는 돈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경제권을 자기가 담당하기를 원하고 저에게 카드만 줄 테니 카드만 쓰고 현금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현금은 비상금으로 쓰고 평일에는 카드로만 쓰라더군요. 불필요한 것에 돈을 많이 쓰면 한도 설정할 거라고 약간 협박식으로 말해서 처음에는 귀엽게 넘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돈에 대한 개념이 와이프보다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지도 않거니와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법만큼 알아서 조절해 가면서 쓰는 스타일입니다. 또 저는 시뮬레이션 게임이 취미라서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비가 생명이거든요. 전부터 가지고 싶던 장비가 떠서 880만 원에 장비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의도 없이 이걸 질렀냐고 잔소리를 엄청 하는 겁니다. 당신이 경제권 가지는 대신에 내가 생활비 남으면 여보가 알아서 다 쓰라고 했잖아. 왜 자꾸 간섭하는 거야? 어? 아니, 나는 이 정도도 못 사?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저축비로 더 넣으면 되잖아, 오빠. 저축할 필요가 없어. 남으면 남는 대로 너 용돈으로 써. 너한테 생활비로 300 주고 나면 그걸로 우리 장도 보고 음식도 해 먹고 거기에 100만 원 용돈으로 더 주잖아. 어? 생활비로 용돈 포함해서 총 400을 주는 건데 너도 너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모아서 사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내 돈 벌어서 이거 하나 못 사? 아니, 사도 되는데 나랑 의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의논까지 할 일이야? 그냥 내 한 달 월급에서 산 거야. 저축을 따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재테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달 월급 투자해서 내 취미 생활도 못해? 아니 외식하거나 쇼핑 갈 일 있으면 그것도 내 카드로 긁고 보험비나 기타 잡비도 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었어? 그래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돈 쓰는 집이 어딨어? 오빠가 계속 이렇게 평생 벌 수 있을 것 같아? 경제관념이 너무 해이해졌어. 내가 관리해야 하나 걱정이 돼.
이게 무슨 집안이 기울 정도로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당장 이것 때문에 굶어 죽을 처지도 아닌데, 아니, 알아서 돈 관리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잖아. 게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게임기 한 번 사두면 못해도 3년은 충분히 돌리고 이후에 게임 조금씩 하고 한두 달 합니다. 제 말은 게임에 미친 듯이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건데 와이프는 그게 싫었나 봅니다. 연애할 때는 별말 없더니 결혼하고서는 약간의 불만을 내비치긴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주말 하루 종일 하고 했지만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게임 시간 엄청 줄이고 와이프와 시간을 보내고 다 했습니다.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라 시간이 많다 보니 이것저것 불려다니며 심부름도 다 해주고 장을 봐서 주거나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는데 와이프는 자꾸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조금 크게 싸우기라도 하면 하는 말이 서로 남처럼 살자라네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집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꼬치꼬치 전부 다 캐물으면서 이건 얼마냐, 너무 비싸게 샀다,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게임 휠 하나 살 때마다 온갖 잔소리는 다 들어야 되고 이거 있는데 이건 또 왜 샀냐, 머리가 아주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쓰는 돈에 대해 일절 터치하지 않거든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 와이프가 친구와 전화로 심하게 다투더군요. 야, 너 만나고 무슨 연락이 소홀해져? 뭐 미친년? 그러면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또라이 같은 기집애야. 너 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오빠는 가만히 있어. 나도 얘한테 할 말이 많아서 그래. 아니, 바꿔봐. 누군데 그래? 핸드폰 이리 줘. 저는 보다 못해 와이프 핸드폰을 줘보라고 해서 누구신데 우리 와이프한테 욕을 그렇게 하느냐고 윽박지르며 따졌습니다. 뜬금없이 연락하지 말고 그냥 끊으라고 하고 끊었죠. 와이프는 한참 울더니 화장실에 간 사이였고 그러더니 친구가 분했는지 바로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차단하기 전에 그만하라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와이프 친구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너 걔 남편이지? 당신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뭔데요, 당신? 어? 얘기 한번 드러나 봅시다. 제가 전화번호 부를 테니까 전화하세요. 그런데 와이프 친구가 폭로한 얘기들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제가 얘랑 지낸 지 20년이 넘어요. 듣자 하니까 그쪽이랑은 결혼한 지 10년 넘었다면서요? 네, 오래된 친구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요. 당연하죠. 얘가 순진한 얼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다녔는지. 저는 친구랍시고 얘가 하는 행동 다 감싸줬는데 이제 와서 뭐? 남편이 있어서 뭐가 어째? 아니,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아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얘가 저한테 힘들다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가져간 돈만 몇백이 넘어요. 그쪽 알게 모르게 사고 치고 다닌 거 다 수습해 줬더니 돈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참나 기가 막혀. 와이프가 과거에 바텐더였다는 얘기. 나이트에 다니면서 소위 원나잇이라고 하는 하룻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또 남자를 사귈 때마다 그 남자의 재력과 차가 어떠니 그런 자랑만 하는 애라고. 여기까지도 정말 충격적이고 더군다나
전 저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화도 너무 나고요. 분명히 와이프는 저한테 자기 과거 없는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정말 제가 미칠 것 같았던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를 처음 만나서 그렇게 서로 미친 듯이 좋아해 연애했을 때 자기 친구들 앞에서는 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돈 때문에 만나는 거야. 나 이제 과거 청산하고 새롭게 살 거야.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너희들도 이제 끝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하고 나갔던 애예요, 걔가. 저를 BM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더군요. 제가 이때 끌고 다녔던 차, 그리고 지금도 끌고 있는 차가 BMW거든요. 전 와이프 앞에서 돈으로 뭐 생색낸 적도 없고 의시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돈 가지고 얘기한 적도 없고 자랑하거나 한 적도 없고요. 과거 얘기 듣고도 너무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앞뒤가 이렇게 다른가 완전히 뒤통수 찍어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제 와이프가 여자친구일 때 너무 소중해서 친구들이 진도 어디까지 갔냐 막 이런 농담하면 전 진지하게 만나는 거니까 그런 농담은 가려서 해달라고 할 정도로 진심으로 만나고 있었던 건데 지난 10년의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알아두세요. 걔가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이에요. 당신 몰래 저 만났어요. 저는 걔한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존재거든요. 과거를 다 아는 친구니까. 집안도 문제 있어요. 걔네 엄마 불륜으로 이혼하고 재혼한 거는 아시죠? 그런 얘긴 들은 적 없지만 상관없어요. 뭐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고요. 조만간 조심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하다가 당신 만나서 도피성 결혼한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고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요. 걔네 엄마 노후 준비도 딸 하나 키워서 그거 덕보려고 하는 악독한 사람이니까 최근에 그 코인 하다가 크게 날려가지고 걔네 언니도 난리 났던데 뭐. 생각해보니 최근 아내가 부쩍 돈 문제에 예민했던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갔죠.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느라 현금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워낙 철저한 사람인지라 알아서 용돈벌이 할 만큼은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이 많았지만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고 아내가 잠든 사이 핸드폰을 통해 자산을 조회했습니다. 이것저것 쓰고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되더군요.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고 사람을 정말 바보로 생각했는지 그것조차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매월 누군가에게 돈을 이체한 흔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오래전부터 연 끊었다던 장모님 이름이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가에 갔을 때 장모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한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귀한 내 딸 등쳐먹는 병신 같은 놈. 네? 무슨 소리세요? 너 하는 일도 변변찮고 내 딸이 대학도 안 다니고 사회생활에서 번 돈 다 네가 가져갈 셈이지?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형편이 이래서 결혼하더라도 보태줄 돈이 하나도 없네.
아니,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진 모르지만 제가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신가 본데요. 저 프리랜서로 남들 못지않게 벌고 삽니다. 뭐 원하신다면 통장 잔고 내역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거지만 이미 신혼집이랑 살림살이도 다 준비돼서 단지 승낙만 받으러 식사 마련한 거예요.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제 딴에는 자신이 있고 와이프가 소중해서 했던 결혼이었고 와이프에게 듣기로는 집안 식구들과 왕래하지 않고 산다고 들어서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신 것 감사하다고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와이프도 제 눈치 보면서 서둘러 화제를 돌리며 대충 식사 자리를 마무리했죠. 결혼식 이후에도 계속 제가 장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자 와이프는 어차피 명절에도 가지 않고 연락 끊고 지내니 자신도 절연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몇백씩이나 되는 돈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제 몰래 장모 앞으로 빼돌리는 것이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군요. 며칠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제가 와이프랑 이혼하게 될 수 있을지, 이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 등 증거를 모으고 모든 할 말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꺼냈죠. 당신 돈이 필요했어? 나 몰래 통장 만들어 둔 거 이게 뭐야? 뭐? 오빠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너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 와서 얘기도 들었어.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돈도 빌렸다면서 그게 뭐 어쨌다고?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너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냐? 내가 얼마나 배신감 들었는지 너는 생각 안 해봤어? 다 지난 일이야. 돈?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줄 사람으로 보여? 나를 아직 그렇게까지 안 본 거야? 그거 다 걔가 나한테 돈 꿔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니까 쇼하는 거야. 오빠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말은 믿으면서 내 말은 안 믿고 뭘 듣고 와서 나한테 이래? 아내는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말문이 막히더군요. 당신 정말 이상한 거 알지? 뭐가 이상한 거야? 장모님이랑은 연 끊었다면서 매달 몇백씩 갖다 줬더라? 통장까지 뒤졌어? 그거 결혼 전부터 모아둔 거야. 나를 위해 쓴 것도 아니라고. 나한테 미리 말했으면 좋았잖아. 그걸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만해. 뭘 그만해. 당신이 나한테 10년 동안 말하지 않은 게 나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드는 건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말 안 한 건 잘못했는데 누구나 비상금 있는 거 아니야? 오빠는 없어? 부부가 한쪽이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게 된 걸 아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건데 너무 당당한 태도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이프도 잠시 동안 말이 없더니 울더군요. 며칠째 고민하고 충격적인 사실에도 정신 놓지 않고 이성의 끈을 잡았던 것도 제가 와이프를 많이 사랑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 같더라도 10년간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늘 믿음직스럽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진정시키기 위해서 와이프를 달래고 한번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하지 말기로 약속했죠. 우는 와이프를 달래며 800일을 하며 관계를 회복해 보려 했습니다.
사실 첫째 언니가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 그래서 엄마 통해서 돈 보냈던 거야. 이번에 사업하는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요즘 잠시 돈이 유통이 안 된다면서 언니도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동업식으로 해서 자리 잡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태주려고 했던 거야. 우리는 모아둔 돈 많잖아. 자기한테 말하기가 괜히 창피했어.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아니까. 아, 진작 말을 하지. 뭐 도와줄 거 있어? 결혼을 한 번 했던 남자야? 사업하다 바빠서 혼기 놓쳤대. 무슨 사업하는데? 종로에서 귀금속 세공하는 공장을 한대. 나 눈치 빠른 편인 거 알지? 그거 사업 잘 되기나 하겠어? 그런데 왜 자기가 그 돈을 다 보태려고 해? 듣다 보니 안 되겠다. 앞으로 연 끊고 살아. 장모님이랑도 그랬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냐면서 왜 이해를 못 해주냐고 하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더군요. 파파보이 소리니 꼭두각시니 좀스러운 소리, 돈 주기 싫으니 그렇다는 둥 소리 듣기 싫어서 한 달 가까이 들볶이고 집안에서 오만 진상을 다 부려서 결국 돈을 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잠시 미쳤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 한다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보고 싶고 당신을 통해서 듣지 않고 그 언니 남자친구란 분 만나서 이야기하고 결정하겠다 했고 또 싫다고 하는 걸 겨우 설득시켰습니다. 밖에서 만난다는 걸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자고 찾아간다 했고 사무실까지 찾아갔죠. 한마디로 이건 유령 회사 분위기더군요. 제 아버지가 사업하던 집안이라 다른 건 몰라도 사무실 가서 분위기만 봐도 일을 하는 사무실인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사무실만 봐도 알 텐데 이건 진짜 아니더군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밤새워 하는지 몰라도 이불이 사무실 구석에 있고 정수기통 옆에 커피 다이에는 청소를 안 해서 지저분하고 더 가관인 건 그 언니와 남자친구라는 분이 제 앞에 앉아서 매우 기분 안 좋은 표정이더군요. 마치 돈 빌려주는데 오만 생색을 다 낸다는 듯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건 메꿔놓지 않으면 문제 생기고 제 동생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선 좀 많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까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말하면 그 이상은 빌려줄 수 없게 될 테고 협상하러 온 거 아닌데요. 1억 정도 필요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듣고 오기에는 몇 천만 원이라 들었는데 억 단위가 나오니까요. 굳이 돈 빌리러 다니지 않아도 돈은 이미 있을 것이고 굳이 동생 통해서 이런 꼴 볼 필요 없을 텐데 구구절절 이야기 들어도 어차피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참 난감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걸린 걸 사무실 돌며 보니 개업 월 일이 얼마 안 되었으며 가만 보니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돌리고 돌리더군요. 동업으로 하면서 명의를 언니 이름으로 주었다는 둥 갈수록 태산이고 주면 못 받는 건 둘째치고 제가 보니 돈이 급해서 급급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둘이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결국 못 받는 셈 치고 여기까지 와서 구구절절 이야기 들었으면 들은 값은 해야 하는 것이니
3천만 원을 이야기하고 실망하는 눈치에 와이프와 언니 내외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와이프와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하지 않고 한두 달 정도 되었어요. 평소대로 생활비는 주었고 아내도 낮에는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단지 저녁 시간에 감도는 무거운 침묵 말고는 별다른 것이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바쁘게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종종 작업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서 지냈습니다. 며칠쯤은 늦게 들어갔다가 도망친 듯이 일찍 나왔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네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전화 오지 않았던 장모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이랑 잘 살라고 이제껏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왔는데 너는 그게 와이프한테 할 짓이니? 아, 네. 장모님이신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돈 3천만 원에 감사 나왔다 들어간 것보다 더 하더라? 우리 딸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네한테 그렇게 하대를 받고 망신을 주냐 이 말이야.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 정도까지 오니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미 와이프와의 관계가 깨진 것도 오래됐고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 저를 돈줄로만 보는 건지 처음에는 와이프와 와이프 언니를 장모 혼자 어릴 적부터 키워와서 저렇게 억척스럽고 힘들었겠구나 연민도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고 한두 번 봤고 자주 볼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이제껏 제가 벌어온 돈, 와이프한테 용돈 하라고 준 돈들 다 장모님한테 간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넘기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죠. 걔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착하고 여려서 너 같은 거 거두어 먹인 거야.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서 좀 놔줬더니 처가를 개무시하고 말이야. 그게 아까우셨어요? 와이프가 번 돈 다 장모님한테 가야 하는데 그 돈이 저한테 갈까봐 그러셨어요? 그럼 걔가 내 딸인데 엄마 용돈 좀 주는 게 당연하지. 그게 잘못됐나? 그게 너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 3천만 원 보내드린 건 돈도 아니었나 봐요. 저도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 지긋지긋 하더군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만 자라온 저는 학대 가정이라는 게 뉴스에서만 나오는 사건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인 줄만 알았기에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아내는 이런 집안에서 학대당하면서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능력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누구보다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이쁨 받았지만 신세지거나 의존하는 걸 극히 꺼려하는 성격이 의문이 들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강인해 보이던 와이프가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면서 결국 저를 속이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됐구나 씁쓸했습니다. 아내도 결혼 전에는 정말 저한테 잘해줬고, 결혼하면 밥도 맛있게 잘 차려주고, 우리 둘만 예쁘게 살고 싶다면서 다른 여자들이랑은 다르다고 말하고 행동한 것도 다 거짓이었나 생각이 들고, 아이가 없어서 저에게 확신을 가지지 못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이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와이프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저런 집안에서 평생 자랐기 때문에 그랬는지 더 이상은 와이프도 처가도 감당할 자신도 없고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와이프와 피하고 피하던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오빠 나한테 할 얘기 없잖아. 눈만 마주치면 벌레 취급하면서 휙휙 피하던 게 누군데? 나 오늘 장모님한테 전화 받았어. 너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서로 연애하면서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으니까 우리끼리 평생 지켜주자. 가족이 되어주길 바랬는데, 넌 아니었어? 맞아. 우리끼리 하는 결혼이고 애 없이 살 건데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살려고 했어. 근데 나는 가끔 그렇게도 생각했어. 나는, 엄마는 사람을 평생 떠날 수 없구나. 그럼 계속 처가에 돈 보내고 바보같이 살 거야? 그 사람들은 너를 완전 돈으로밖에 안 보는데, 이젠 나한테 오빠도 돈으로 보여. 솔직히 고마워. 지긋지긋한데 나 구해주는 것 같았어. 그런데 아무런 재미가 없네? 애도 없이 나 혼자 일 안 하고 지내는 것도 싫고, 집에 있다가 우리 집에 오면 빈부격차가 엄청 느껴져. 1,000만 원 벌어서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는 사람한테 400만 원 선심 쓰듯이 주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했다고. 그럼 너도 그렇게 본 거네. 너네 엄마나 언니처럼. 재밌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난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았던 취향이나 성격 차이가 그냥 오빠는 배려한 거였고, 장점도 많지만 삶이 재미가 없어. 입 바른 얘기도 안 하고 화가 나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더군요.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은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 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재혼했어. 사실은 우리 아빠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바람 피워서 따로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언니랑 나 맡게 된 거야. 그리고 돈 보낸 것도 그 꼴 보기 싫은 새아빠랑 그래도 잘 살아보시라고 집 얻어다 준 거야. 다 전에 들었어. 지난번에 전화 온 그 친구한테. 또 장모님 코인에도 손대셨다면서? 그건 나도 정확하게는 몰라. 자꾸 뭘 보내달라고 성하고 오빠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런데 헤어지고 싶진 않아. 우리가 고작 이런 걸로 헤어질 수 있어? 나는 오빠가 싫다고 해서 애도 안 낳았고 생각조차 안 했잖아. 애 낳지 말자고 한 건 너가 연애할 때부터였지. 나도 별 불만 없었고. 나는 너무 미안해서 그랬어. 우리 부모한테 받은 것처럼 나도 아이한테 상처 줄까 봐. 그렇게 좋지 못한 엄마가 될까 봐. 눈물 흘리며 이혼은 절대로 싫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싫다면서요.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나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보다 앞으로 제가 일해서 얼마나 더 떼어야 하는지 계산부터 돌아가더라고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감정에 호소하며 이혼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이제는 못 견디겠고 돈 빌려달라, 보증서 달라, 앞으로 계속될 텐데 와이프도 저한테는 아무런 내색 안 하고 몰래 몰래 장모님 만나러 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올 테고 친구가 이야기해왔고 그동안 보여왔던 와이프의 이중적인 태도를 더 이상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위자료는 제가 받아야 할 심정이고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있듯이 와이프 또한 원하는 결혼 생활이 있으리라 생각했고 와이프를 탓하기보단 제 인생을 길게 본다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더 이상 아니구나 번쩍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거론하면서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또 처가 문제, 신뢰의 문제, 더 이상 맞지 않다 보니 서로 맞는 상대를 이제서라도 만났으면 한다면서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전업으로 있었으니까 재산 기여도 없고 혼수를 한 것도 아니고 재산 분할하면 몇 천밖에 안 될 거야. 너도 알고 있지? 왜 내가 한 게 없어? 그동안 집안일하고 아줌마 안 쓰고 한 게 얼만데? 그건 너무하잖아. 그럼 내가 너네 언니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처리할래? 그것도 받아내길 원해? 나 이대로 친정으로 돌아가면 40 넘은 애물단지 자식 되는 거야. 그것도 돈 나올 구석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대로 나가? 역시나 돈 얘기가 나오니 날카로워지더군요. 집이라도 얻어주려고 했는데 말이죠. 와이프에게 정은 있지만 더 이상은 이 사람이랑 잘 해나갈 자신이 없어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별거 중인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 같아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을 하지만 와이프는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거기다 대고 딱히 할 말도 없고 와이프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네요. 이기적인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 주변에게 잘할 수 있고 모든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자고요. 반대로 저는 너무 이타적이고 뭐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주고 싶고 받는 것보단 주는 게 익숙하게 자라온 사람이었네요. 부모와 가족한테 받은 것 없이 지내왔던 아내가 안쓰럽긴 하지만 잔소리에서라도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가족하고 더 이상 떨어뜨려 놓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결혼 생활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신중하고 피하려고 해도 상식적인 결혼 생활을 모두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법원에 가서 또 한 번 알게 됐네요. 장모는 아무래도 우리가 결혼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변호사를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런 협박을 할수록 이 사람과 이혼하기를 잘했다고 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었다고요. 얼마 전에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빠, 난데 계좌번호 좀 알려줘. 나 다른 회사로 다시 복직해서 돈 조금 모았는데 100만 원이라도 먼저 받아줄 수 있어? 내가 오빠한테 받은 게 조금 많잖아. 됐어. 너 혼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된 거야. 서로 위해서 아이도 없으니까 뭐 깔끔하게 잘 헤어졌다. 그치? 말은 했지만 조금 후련하기도 했어요. 와이프도 미련이 남아서인지 아직도 제가 아쉬운 건지 연락은 계속해서 오지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혼 후가 저는 더 행복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요. 그 대사가 너무 와닿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네요. 제 인생에 큰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작은 일들부터 실천해서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도움 주며 살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 마지막은 늘 싸움의 연속에 조용한 집에서 뒤죽은 듯이 잠만 자고 나오는 생활도 지겨웠고요. 돈도 제법 모이고 아내와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왔는데 저런 여자에게 제 청춘을 바치며 사랑했던 것에 자괴감 들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고 변명만 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려 생각했던 것도 저의 오만이었네요. 그냥 헤어지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